안녕하세요. 세상에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두목남입니다. 오늘은 크립토 씬에서 영향력이 아주 높은 분들을 모시고 현재 크립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회의 참여자는요, EID 그룹 강덕구 대표님, 세계적인 트레이더죠, 매영남님, DWF 앵거스님, 한강 VC의 사이먼 대표님, 알파던스의 문지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과 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까지 그로 인해서 거시경제가 너무 흔들렸죠. 크립토 시장인 테라루나 사태와 FTX 알라메다 파산 등 아주 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모여 계시는 대표님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겠죠. 상승 사이클은 언제 올 건가? 그리고 대체 바닥은 어디가 바닥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WF 앵거스님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WF 랩스 한국 법인 운영하고 있는 앵거스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네. 목이 잘 안 나와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DWF 랩스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이제 프롭 트레이딩 회사고요. 이제 하루 전 세계 거래량의 하루 한 10 빌리언 달러 정도 이제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고 글로벌 탑4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외적으로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뭐 투자, OTC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12월 달 해서 액티브하게 투자를 집행했고 이미 집행 완료된 금액으로는 한 5, 60억 정도 되고 이제 내년부터 좀 더 이제 더 금액을 증액해서 이 가상자산 시장에 더 좋은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활기찬 시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지금 요새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사실 가상자산의 이 문제만이 아니라 주식부터 이제 모든 게 다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지금 빠지고 있는 시기다 보니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관망을 하고 계시거나 이제 숏 포지션을 많이 잡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시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들 돈을 버시려고 투자를 하시지만은 대외적인 경제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현명하게 이거를 대응을 할지 그리고 이제 현재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이제 코인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 펀디멘탈을 보면서 저희가 조금씩 사 나간다면은 언젠가는 하락되는 상승 현상 오니 그때 이제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저희 회사 소개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EID라고 하는 에너지 유통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코스피 상장사의 블록체인 사부 총괄을 맡고 있는 강덕구 이사라고 합니다. 우선 뭐 주식, 부동산, 코인 뭐안 빠지는 게 없죠. 지금 계속 다 빠지고 있고 뭐 내년까지도 크게 어떤 뭐 악재가 해소가 되고 호재가 뭐 큰 게 터뜨려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큰 반등 나오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등의 시점도 혹시 예상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저희 회사는 24년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반감기인가요? 24년도에 4분의 2, 4분기 정도로 네. 바라보고 있고, 반감기를, 그나마 이제 저희는 신뢰도 높은 그 척도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어떤 추측성, 그리고 뭐 수많은 가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확인되지도 않고, 그리고 예측이다 보니까, 회사가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반감기 같은 수준의 신뢰도 높은 척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24년도 2, 4분기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고 그 전까지는 이제 뭐 꾸준하게 시장 관망 그리고 실물 비즈니스들을 디벨롭 시키는 데 좀 집중을 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ASH 인베스트먼트 안시우님,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면서 또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 드릴 게 없는 게 사실 네, 이제 막 시작한 회사라 네, 소개 드릴 건 없는데 한 내년 3월부터 제대로
시작될 예정이고, 음, 크립토 쪽 자산운용사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내년 2분기부터는 제 공모로 금액을 펀딩을 해서 운영할 생각이고, 목표는 1년 안에 3천억 모금하는 게 목표고, 보수적으로는 1천억 생각하고 있고, 3년 안에 1조 펀딩하는 게 목표인 새롭게 시작하는 회사고, 자산운용사랑 그다음에 VC를 같이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비트레이지 거래랑 그다음에 트레이딩 룸에서 트레이더들이 결국에 트레이딩하고 투자 판단해서 이제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거 한 가지는 이제 지금이 다들 이제 힘든 시기라고 하고, 겨울이잖아요. 크립토에도 겨울이고,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겨울인데, 뭐든 가장 지금이 시작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겨울이 되면 다 얼어 죽잖아요. 남는 사람들이 알아서 시장에서 그 경쟁 우위를 점할 거기 때문에 많은 경쟁자들이 도태를 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준비를 착실히 해나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크립토도 사실은 이제 영원히 상승장에 안 올 수는 없는데 지금 하락장에 준비를 탄탄히 해서 다음 상승장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장세 예측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는 저도 트레이더인데, 장세 예측은 모르겠지만,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살 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알트라기보다는 뭐 비트나 이더 같은 경우는 살 때라고. 왜냐면 주변에서 다 투자 심리가 너무 위축됐거든요. 네. 주변에서 지금 사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그러면 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의 바닥이라는 거는 절대 확신이 없지만, 무릎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나. 비트코인 작년에 6만 9천 달러까지 갔었는데, 1년 동안 지금 16,000달러, 15,000달러까지 왔는데, 여기가 바닥인지는 모르겠어요. 8천이 바닥인지, 12,000이 바닥인지, 6천인지. 근데 무릎까지는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는 여유 자금만 있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면 2, 3년 안에 충분히 높은 수익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못 버티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혹시 대표님들 또 생각 있으신가요? 네, 채굴자들이 이제 기권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채굴자들이 네, 이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뭐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 특히나 뭐 이더리움이야 뭐 지금 이제 메인넷이 완전 알고리즘 바뀌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사상이라든지 철학을 보게 되면 이 채굴자의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채굴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네트워크의 안정성에 어떤 위협이 되는 요인이 될지 아니면 채굴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물량을 내놓을 때마다 가격이 휘청휘청 거리잖아요. 그런 부분 어떤 물량을 대량으로 매도할 사람들이 뭐 줄어드는 이점이 있을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지훈님도 크립토 인사이트가 풍부하신 분인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도 뭐 좀 얘기 하나 첨언을 좀 드리면, 네, 네,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지금이 딱 무언가를 비딩하기에는 적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장부로 보기보다 이제 저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봤을 때 이제 더 많은 이제 기업들이, 트레디셔널 기업들이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 자신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그 유저들의 정보를 이더리움 데이터베이스에 올렸을 때 그게 진짜 본질적인 장점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그런 생각을 하는 트레디셔널 기업들하고 좀 많은 콜라보레이션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투자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 네, 하고 있는데 네, 요새는 그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베어마켓이고 저희도 이제 좀 이 시장 상황에 따라 이제 기존에 이제 투자해 놓은 프로젝트들 위주로 저희가 좀 사후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신규 투자는 지금은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살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시우님은 살 때인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네. 이 시그널을 저도 한 이제 5년 동안 하면서 시그널을 맞춘 적이 없어가 틀린 적이 더 많아가지고 네. 할 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개인적으로. 근데 아, 이제 틀린 적이 많아서 이제 네.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좀 빌딩 하기에는 되게 좋은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두를 필요는 없고, 살 때는 맞는데, 살거나 이제 빌드할 때는 맞는데, 뭐 네. 천천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이제 일반 분들이 듣지 못하는 그 상위 그리고 또 고급 정보들을 전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 채널을 통해서도. 근데 요새 들리는 게 전통금융 세력들이 거래소도 준비하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리는데 그런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월가는 이미 뭐 거래소 낸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낸스 흔들기 막 하고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래소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규칙처럼 되어 가지 않나 싶은데요. 네. 사실 이게, 어, 본질적인 뭐 어떤 뭐 사상이나 뭐 철학적인 걸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탈중앙화를 그렇게나 주창했지만 결국에는 이 탈중앙화가 정부 정책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막혀서 이게 뭐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은행권까지 들어와서 이제 거래소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더더욱 뭐 탈중앙화 뭐 레이어 1 메인넷 이런 프로젝트들이 그들이 주창했던 사상과 철학, 이런 것들에 좀 위배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철학을 계속해서 마케팅을 하고 펼쳐나갈지, 그게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또 가상자산 시장에 현명한 투자법이라 하면 뭐 VC 분들이나 현명한 이제 또 트레이더들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투자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일단은 투기성 일단 개인분들이랑 저희랑 좀 입장이 좀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투기성 관점으로 프로젝트를 보는 것보다 매스 어답션이 가능한 좀 프로젝트 위주로 이제 보고 이제 펀더멘탈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바뀌는 거에 너무 집착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프로젝트가 꼭 살아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유저들이 생태계에 참여해서 노드로서든 이제 플랫폼 참여자로서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꼼꼼히 이제 커뮤니티도 가보고 백서도 읽어보고 하면서 보고 프로젝트 선택하시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몰리는 장에는 당연히 이제 뭐 투기성 상승과 하락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펀디멘탈을 결국에는 못 이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펀디멘탈이 괜찮은 프로젝트를 이제 잘 골라서 투자를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위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펀더멘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저는 테라루나도 펀더멘탈이 정말 강한 줄 알았고 솔라나도 진짜 강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테라루나 붕괴되고 이제 루나도 지금 엄청 뭐 97% 하락하는 가운데 와 이게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펀더멘탈을 골라야 하나 이게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야겠지만은 사실 그 정답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루나도 솔라나도 이제 가격이 올랐을 때는 다 이게 맞다, 이게 펀디멘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뭐 욕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펀디멘탈에 기초한 프로젝트들이 맞는가라고 또 얘기하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 같거든요. 이 개념 자체가. 그랬을 때 저희가 한번 투자를 하면은 언젠간 이제 엑시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 때를 이제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펀더멘탈을 보고 종목을 고르되 그걸 이제 평생 들고 있기보다는 포지션을 적절히 취하면서 사기도 하고 이제 팔기도 하고 하는 식의 액션을 취하는 게 네, 좋다라고. 엑짓 할 수 있을 때 엑짓은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주식처럼 뭐 갖고 있으면 배당금이 나오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네. 안 그런 이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상승장 맞아보고 이제 하락장 맞았을 때 저는 놀랬던 게 저는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이제 대중들이랑 좀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카카오톡방만 한 50개 갖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입금만 할 줄 알지 출금한 사람이 90%도 안, 그러니까 진짜 입금만 해봤다? 엑시트한 사람이 거의 없다? 근데 이거 거의 다 100%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맞아, 엑시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올랐을 때 그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매도 버튼 좀 누를 줄 알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시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자산 시장에 현명한 투자 방법이 있으실까요? 탑 트레이더 입장으로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투자가라기보다는 투기꾼이죠, 사실. 그냥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라서 현명한 투자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철학은 지금처럼 남들이 안 사려고 할 때 이제 슬슬 사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남들이 막 좋다라고 하면 그때 파는 거고. 근데 그것도 가상자산 시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모든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뭐 원자재가 됐건,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은 거에 대한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 수요들이 결국에는 가격 상승 일으키고. 근데 작년에 주식 안 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네, 코인도 웬만하면 다 할 사람은 하고. 근데 안 하면 바보란 소리를 많이 들었었죠. 이게 결국에 가격의 상승이라는 거는 매도보다 매수가 많아야 오르는 거잖아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작년에 보면은 수요가 신규 수요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새로 없고 모두가 매도한 상태에서 시장이 포화된 거죠.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매도 압박밖에 없고 그러면서 무너진 것 같고 지금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가격에 던지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포기한 사람들이 그냥 실망하고 떠나는 물량들만 있지 본격적으로 이 가격에 던질 사람은 뭐 기관도 없고 이미 무너질 사람 다 무너졌고 이제는 작년에 좀 상황이 역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사람들이 기회를 찾고 있지 지금 매도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현명한 투자 방법은 그 피터 린치가 이야기했던 본인이 그렇게 파티 자리에 나갔었을 때, 그러니까 주식이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 때, 노멀한 시장일 때는 자기가 그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사람들 관심이 없고 의사나 뭐 아니면 잘 돈 버는 사업가들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주식 시장이 10% 정도 오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5분 정도 인사하다가 이제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본격적으로 많이 상승하면 그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조언도 얻고 다음날 또 연락처를 얻어와서 다음날 또 물어보고 그러다가 정말 포화가 진짜 주식이 미친듯이 상승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깨가 으쓱해서 피터 린치 같은 유명한 투자자한테도 이 종목은 좀 네가 잘못 선정한 것 같아. 이 종목은 내가 추천해 줄게라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이제 그동안 투자하면서 어떤 매크로 지표와 어떤 애널리스트의 분석보다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그런 열기가. 곧 수요기 때문에 수요는 곧 가격 상승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뭐 피터 린치나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크립토라고 다르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쯤 상승 보시나요, 기류를? 근데 저도 지금은 진짜 어려운 게 왜냐면 비트코인이 2009년 1월부터 거래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한 2년, 3년 됐는데 그동안은 아시겠지만 양적으로 계속 그 완화하는 시기에 비트코인이 계속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상승과 하락을 3년 주기로 3년 상승하고 1년 하락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3번 동안 그렇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양적 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면이라 그런 매크로 환경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데이터가 없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리고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는 결국에 사토시의 스피릿인데 사토시가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기축통화를 좌지우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이제 대체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달러가 문제를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비트코인의 대체제로서의 가치는 상승하는 건데, 근데 그럼 달러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무한 돈 복사, 돈 찍어내기를 했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게 맞았고, 지금은 이제 달러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돼서 그걸 교정하려는 노력에 들어가고 있는 도입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어질지 없어질지는 모른다고 생각해서 단기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이제 2023년도부터 또다시 반감기가 시작됐는데
매크로 환경과 지금 10년의 매크로 환경과 지금의 매크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국면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기본에 포커싱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매크로는 알 수 없는 이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번 매크로에 어떻게 비트코인이 반응할지는 알 수 없고 다만 이제 인간의 욕심은 늘 탐욕스럽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그 진리 속에서 결국엔 또 언젠가는 그 4년이 후가 됐건 10년 후가 됐건 금리는 낮출 거고 양적 완화는 진행될 거거든요. 그때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다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가상자산 시장의 현명한 투자 방법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그 앞에서 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요. 되게 저도 많이 좀 그 공감하는 것도 있고 좀 저도 이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그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선호하는 방법을 좀 요새 좀 얘기를 드리면 저는 약간 아까 좀 더 그 데이터베이스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실제 이더리움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컨트리뷰션을 하는지를 요새는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그 특정 온체인 액티비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월렛 어드레스가 될 수도 있고, 토탈 트랜잭션 피가 될 수도 있고, 얼마나 그거를 활발히 하는지, 그 블록체인에 컨트리뷰션 하는지를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 자체가 지금 뭐 매스 어덥션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온체인 액티비티가 많다는 것이, 왜 좋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뭐 당연히 그 레이어 1에선 좋아하겠죠. 뭐 폴리곤 아니면 뭐 임뮤터블 X 이런 데에서 이제 온체인 액티비티가 많은 프로젝트를 선호를 할 거고 그거를 이제 다른 이제 펀드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레이어 1뿐만 다른 펀드도 그렇고 뭐 거래소도 그렇고 여러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특정 지표를 본다는 거는 그 지표가 이제 밸류에이션에 이제 좀 더 스탠다드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뜻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마 과거보다 좀 더 온체인 액티비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웹3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자신들만의 데이터를 자신들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이제 웹3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활용하는 곳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잘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 투자자들이 좀 알 수 있는 프로젝트 중에 뭐 폴리곤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사실 유스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네. 체인마다 특정 체인에서 뭐 예를 들면 TVL을 대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온체인 액티비티를 대표하는 프로젝트를 몇 개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름들은 뭐 딱히 기억나지는 않는 것 같고 좀 조사를 좀 하면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투자했거나 뭔가 그런 프로젝트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없었고요. 부끄럽게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시도들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뭐 업비트나 뭐 바이낸스나 상장된 프로젝트 중에 괜찮은 프로젝트는 안 보이시나요? 딱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폴리곤은 어때요? 네,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폴리곤도. 근데 이제 이게 좀 체인마다 이게 성향이 좀 달라가지고, 체인마다 예를 들면은, 또 이것도 뭐 퀄리티냐 퀀티티냐의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아무거나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방향성을 잡는 체인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것은 이제 그 퀀티티로 승부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체인은 이제 좀 더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로열 유저 위주로 진짜 쓸모 있는 온체인 액티비티를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큐레이션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큐레이션 및 이제 듀딜리전스가 좀 들어가서 그런 성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예를 들면 좀 더 이제 아발란체나 아니면은 이런 쪽은 이뮤터블 X 쪽은 좀 더 이제 퀄리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몬 대표님도 혹시 가상자산 현명한 투자 방법 좀 소스 있으시면 공유 가능할까요? 기존에 해주셨던 분들이 다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도 그런 부분에 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이게 시장 자체가 뭐 계속 발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기존에 뭐 돈봉남 말씀해주신 테라 루나 사태도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들은 다 이게 뭐 좋다고 했던 것들인데 이제 실패가 된 거잖아요. 사례가 된 거죠 어떻게든. 근데 이런 사례 하나하나
이제 기반으로 이제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탈을 계속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 어떻게 개척할 건지, 어떻게 좀 더 이제 유저 친화적으로, 또 유저가 이런 플랫폼이나 어떤 거에 이제 다가갔을 때 이제 웹2인지 웹3인지 이제 구분이 안 될 정도로의 이제 친근한 어떤 그런 플랫폼의 등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그런 플랫폼이나 그런 프로젝트 팀을 저희는 선별을 하고, 그런 회사에 이제 투자해 주는 게 좀 옳지 않나. 그리고 이게 일반 투자자랑은 좀 저희랑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어쨌든 알려지기 전에 이런 회사의 어떤 그런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일반인들은 이제 거래소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보는 시야나 인사이트가 뭐 다를 수 있어요. 뭐가 맞다 틀리다 이거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뭐 앞으로 실패가 있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저 친화적이고, 좀 유저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처음에 블록체인 정신에 약간 그런 걸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플랫폼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테라루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테라루나에도 되게 유명한 VC들, 유명한 트레이더들 많이 투자했었거든요. 그런 네네. VC만 보고 사람들이 투자하는 건 이제는 좀 아닌 것 아, 같다. 뭐, 그거는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투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테라루나에 대해서 정확한 그 어떤 분인지 모르겠던 유튜버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네. 그 테라루나의 어떤 그런 역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이제 국내 큰 VC의 이제 파트너분이 이제 그거 좀 그분 잘 모르는 분 같다 하면서 이제 폄하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봐도 사실 VC가 모든 걸 다 예측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진 않아요. 네. 꼭 저희도 뭐 실패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대신 저희는 실패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이제 더 나은 방향이 뭔지 좀 연구를 하고 이제 리서치를 하는 건데, 꼭 그 VC가 있다고 해서 일반인들까지 수익 볼 수 있다는 약간 그런 거는 정말 구시대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런 거 말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안시우 대표님이나 뭐 DWF 뭐 이사님, 또 이제 문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런 걸 여러 가지 좀 보고 판단을 해서 그 일반인들도 투자를 해야 좀 옳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의 콘텐츠 어떠셨나요? 2023년 첫 영상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앞으로도 크립토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종사자분들과 종종 많은 이야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특히 갑작스런 큰 이슈가 터졌을 때 이런 분들의 인사이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더 있습니다. 영상 뒷이야기가 편집 중에 있는데요. 편집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 그리고 돈 패밀리 분들만 시청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러니 구독은 필수로, 여유되시는 분들은 돈 패밀리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